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지켜본 뉴욕 증시는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0.3%가량 상승했는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인플레 및 중장기 금리 예상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인내심 문구를 삭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 의견과 힌트를 충분히 줬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향후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완화 정책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도표에 따르면 17명 가운데 8명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0.3% 하락해 53달러 76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유가는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 미국의 원유 재고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WTI는 50달러와 60달러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인 가운데 양국 실무협상팀이 사전 협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문우신 재무장관과 함께 류허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면서도 실제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는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1시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인터넷 창구를 추가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1대1로 또 소통을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놓치신 부분을 위해서 이 다시 보기 컨텐츠를 코너 바이 코너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이용해서 큰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FOMC가 나왔습니다. 6월 FOMC에서 이번 달에는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100% 예고가 됐습니다. 적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은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고요. 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경기 확장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 이런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연준 위원들 17명 가운데 8명이 적어도 금년에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7명은 2번의 금리 인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적절한 힌트를 줬다, 아주 강한 힌트를 줬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100%로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 동안 특집으로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지지부진하다가 이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상승세를 탔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었고요. 0.1%에서 0.4%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케나가 224%가량 급등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 회사인데요. 파종에서 최종 판매까지 마리화나 관리 소프트웨어의 플랫폼사입니다. 미국 회사지만 직접 마리화나를 다루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소식, 이런 얘기로 M&A를 통해서 미국 회사에 상장한 그런 회사인데요. 화요일에 최초 신규 상장을 했고요. 이후로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224%가량 오르면서 $50 근처까지 거래가 완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멜린타 테라피틱스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200% 넘게 올랐는데요. 미국 항생제 전문 제약 회사입니다. 폐렴 치료용 신약 보충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미국 FDA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에 223%가량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로도 역시 헬스케어 회사인데요. 다이버시 헬스케어 서비스 89%가량 올랐네요. 급성기 이후 치료 서비스 제공사입니다. 오늘 $4 7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적인 상황 알아봤고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김민지 앵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글로벌 시황센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를 어떻게 반영했을까요? 여기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계시겠죠. 자, FOMC 100% 시작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FOMC 결과를 반영하면서 움직인 시장은 미국뿐인데요. 이 미국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시작해보죠.
자, 종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 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상승부터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출발을 했고 그 흐름을 장 막판까지 좀 이어갔다라고 흐름상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이슈 계속 주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포커스는 FOMC 맞춰진 하루였는데요. 일단 미중 이슈 잠깐 언급을 드리면 요 부총리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양측의 대화가 이제 시작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단 좀 안도감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FOMC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FOMC 전에도 상승이었고 그 이후에도 상승폭은 계속 유지가 되는 오늘 하루였는데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활짝 열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적절하게 하겠다라고 파월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보다 강력하긴 지금 상황에서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시선과 함께 이 정도는 이미 지수에 선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잇따랐기 때문에 오늘 쭉 올라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망 매물은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조용하지만 위쪽으로의 흐름을 견지한 하루 미국 쪽에서 펼쳐졌습니다. FOMC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잠시 후에 글로벌 탑뉴스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수 움직임만 좀 여기서는 살펴봤습니다. 유럽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이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FOMC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경계감과 함께 예상치 못한 이슈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2% 급등 마감했죠. 드라기 총재의 완화 발언이 그 촉매제가 됐었는데요. 이에 따른 팔자 매물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 G20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과 함께 자동차주에 대한 랠리는 좀 이어졌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범유럽 지수는 플러스, 그러나 주요국 가운데 독일 증시 그리고 영국 증시와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거래가 마무리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아시아 보시죠. 자, 오늘 아마 장이 열리게 되면 포커스는 FOMC에 맞춰지게 되겠지만 어제 짝에서는 미중 여기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중화권 증시 상승권 흐름이 뚜렷했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0.96% 올랐고요. 특히 그동안 좀 잠잠하면서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었던 홍콩 증시 시원하게 오르면서 2.56%로 가장 강한 상승폭을 어제 짝에서 보여줬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도 보시죠. 싱가포르 주식시장이 1.53% 오르면서 한 달내 최고치 부근까지 어제 올랐습니다. 대형주 주도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베트남 주식시장은 부동산주의 하락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태국과 같은 경우도 계속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증시에서도 1.33% 금융주의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난 어제 하루였습니다. 미국부터 동남아시아 주식시장까지 쭉 살펴보셨고요.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래쪽으로 쭉 빠지면서 97달러 전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무게에 비한다면 상당히 조용하게 좁은 범위 내에서만 등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 이 원유 재고가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WTI 반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게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막판 다시 꺾이면서 하락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된 WTI 살펴보셨고요. 금 가격 보겠습니다. 유가는 FOMC 이후에 마감이 됐고 이 금 가격은 그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는 정거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금 가격 조용했죠. 0.1% 하락, 은과 같은 경우도 0.2% 소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자, 쭉 움직임들 보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입니다.